2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essentially 근본적으로 relate to 뭐와 관련이 있다? 은유와 관련이 있다. 메타포. 하지만 디지털 은유는 다르다. 언어적인 은유와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중요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 글은 언어적 은유와 디지털 은유를 구분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은유를 먼저 설명하는데, 언어적 은유는 passive, 수동적이래요. In the sense that 뭐뭐라는 점에서, 어떤 점에서 audience, 청중이, 독자가 그 언어를 읽는 그 사람이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그 세상, 어떤 세상? 은유에 의해서 제시되는 세상. propose는 제시하다라는 동사인데 지금 proposed 앞에 which is가 생략이 돼서 세상은 제시를 당하니까 수동태죠. 은유에 의해서 제시되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다. 이걸로는 잘 이해가 말이 안 되니까 밑에 문장에서 예를 드는데, 그 셰익스피어의 은유, 시간은 beggar, 구걸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 은유에서 청중은 이해할 가능성이 없대요. 그 은유를 뭐 없이? 인지적인 노력 없이는. 그리고 또 뭐 없이? 더 나아가서 engage, 끌어들이다, 참여시키다. 이제 engaging 동명사예요. 셰익스피어의 산문,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쓴 글이겠죠. 쓴 글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그 은유를 이해할 가능성이 없다. 이해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 더 쉽게 말을 해보면, 언어적 은유는 그걸 읽는 사람이 왜 이 은유를 썼을까? 이 은유는 어떤 의미일까? 라고 그런 노력을 해야만 그 은유가 그제서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독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언어적 은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존재만 하고, 독자가 무언가를 해야만 언어적 은유는 의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언어적 은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독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석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동적이다는 우리 입장이 아니고 언어적 은유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거죠. 오히려 능동적인 건 우리 쪽이죠. 네, 언어적 은유는 당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적이다. 그래서 inactive, receptive, static 이라는 단어랑 동의어가 되고요. receptive는 수용적인이라는 뜻이고, static은 정적인,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언어적 은유는 움직이는 건 독자가 움직이는 거죠. 다음에 반의어로 active, engaged, dynamic 이 있고요. 그럼 반대겠죠? 기술적인 은유가. 반면에 기술적인 은유는 active, 능동적이다. 그리고 종종
강요적이기까지 한대요. 강요까지 한대요. In the sense that 똑같이 나오죠. 뭐뭐라는 점에서 그것들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리어가이즈에서 실현하다라는 뜻이고 데이가 가리키는 건 기술적인 은유입니다. 걔는 실현을 당하니까 수동태고요. 어디서 실현돼요? 디지털 인공물에서 뭐 컴퓨터나 이런 거에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 은유가. 근데 그 인공물은 that부터 things까지. 그래서 수식을 합니다. 디지털 아티팩트를요. 주격관계 대명사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아까 독자와 같은 사용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자체가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하다? 능동적이다. 근데 forcefully, 강력하게 분사구문이요. 바꾸기까지 합니다. 그 사용자의 의미 지평선을. 근데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미 지평선까지 바꿔버린대요. 그래서 종종은 강요적일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의미 지평선이라는 건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의미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상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바꾼다는 건 꽤 강요적인 거죠. 기술이 그렇게까지 만든다. 그래서 그 이제 기술에 대한 더 얘기를 해보는데, 그래서 기술적인 창작자들은 일반적으로 뭐뭐 할 여유가 없는 거죠. can not이니까. 뭐 할 여유가 없냐? Require their potential audience to wonder how the metaphor works. require의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잠재적인 청중이, 즉 그러니까 청중이라는 건 여기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죠? 아까 언어적 은유에서의 청중은 그 언어, 그 글을 읽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잠재적인 청중이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대요. 뭘 궁금해하냐? 어떻게 은유가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요구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기술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the selling point, 딱 그 팔려고 하는 그 포인트는 뭐다? 팔고 싶은 포인트는 대절이다. 보어로 왔죠? usefulness, 유용성이래요. 뭐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상관없고 그 기술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 유용성이 명백한 게, 심지어 어떻게? at first glance, 첫눈에 딱 봤을 때 오, 유용한데 하면 사람들이 사니까, 자, 이 기술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고요, 이렇게 설명할 요구할 여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예시를 그냥 들어보면,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가 있다고 치면 그 모니터 안에 휴지통 아이콘이 있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휴지통 아이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지금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럴 걸, 그 휴지통 아이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보다 휴지통 아이콘이 이 삭제라는 기능, 유용한 기능이죠. 유용성을 따진다는
그러니까 그 유용한 기능을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죠. 모니터가 보여줘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본인이 삭제를 해주잖아요. 모니터 본인이 삭제를 해주죠. 그래서 모니터라는 디지털 기술에서 휴지통 아이콘이라는 은유가 있는데, 사실 이 은유, 디지털 은유는 본인이 보여주는 거다. 이 삭제라는 기능을.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다시 언어적 은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Be love는 뭐뭐를 사랑하다. 근데 셰익스피어는 이제 사랑을 받은 거니까 수동태고, 부분적으로 사랑을 받긴 했대요. 왜냐하면 그의 작품들 중에 의미는 is not immediately obvious. 즉각적으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미, 그 작품에서 담고 있는 의미, 즉 은유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과 달리. 그리고 요구하기 때문이래요. 생각을 독자의 측면에서. 그래서 the part of는 뭐뭐의 측면에서, 뭐뭐의 측에서. 그러니까 사랑받는 이유는 독자에게 셰익스피어는 이 은유의 해석의 깊이, 그리고 감정적이나 또 뭐 지적인 그런 보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왔다. 근데 결국 독자에게 해석의 깊이나 감정적 지적 보상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적 은유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독자가 움직여야 되죠. 독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수동적인 측면을 또 강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언어적 은유랑 디지털 은유를 비교해 볼게요. 언어적 은유는 말한 것처럼 독자가 나서서 인지적 노력을 해야 돼요. 본인이 나서서. 그러므로 이 은유는 뭐하다? 수동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디지털 은유는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기술 본인이, 독자가 아니라 기술 자체가 작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은유가 알아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휴지통 아이콘의 그 기능을 본인이 삭제라는 기능을 직접 보여주잖아요. 그런 게 사용자의 경험을 변화시키기까지 한다. 원래는 필요 없는 파일은 내가 다 버려야 됐었고 내가 다시 써야 되는데, 컴퓨터를 쓰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네. 삭제를 알아서 해주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강요적인 모습도 보이더라. 능동적이면서도. 사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은유는 그 디지털 은유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유용성을 강조하는 거죠. 봐봐, 이렇게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내가.
기술 내가 이렇게. 그래서 언어적 은유와 디지털 은유는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라는 글이었고, 문장 삽입은 technological metaphors 어쩌고 딱 이 on the other hand가 있는 문장을 고르겠고요. 주제는 너무 확실하죠? 이렇게 되고, 다음 글 보겠습니다. 34번 볼게요. on screen, 영화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영화상, 기후 재난은 everywhere, 어디에나. 근데 you look, 너가 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후 재난 영화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개봉되는 속도가 빠르고 많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스콥, 범위인데 뭐의 범위? 전 세계 기후 변화의 범위는, 그게 핵심 주어고 범위는 동사 may just as quickly, 빠르게 뭐하고 있대요? 없애고 있대요.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뭐를요? 기후 픽션 장르를요. 이게 목적어죠.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없애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범위가 기후 픽션 장르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기후되는 영화는 사실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많고 개봉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지만 그 전 세계적인 실제 그 현실적인 기후 변화의 지금 범위가 너무 빨라서, 뭐만큼 빠른 거예요? 기후되는 영화가 나오는 속도만큼, 그 개봉이 되는 속도만큼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너무 빨라서 오히려 이제 실제적인 기후 변화가 너무 크니까 기후 픽션을 기반으로 한 그 장르 영화를 없애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없앤대요. 어떠한 노력? to부터 warming, 온난화의 이야기를 말하는 노력을 없앤대요. 이야기를 말한다는 건 영화가 하는 거겠죠? 그 영화를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회화수 용법이고 any effort를 수식한다. 그리고 그것은 선행사는 여기서 the story of warming이에요. 주격 관계 대명사자 계속주 용법이고요. 얘를 붙이면 and it이 가능하겠죠? it은 똑같이 선행사 가리키고. 그래서 온난화의 이야기는 너무 크고 너무 명백하다. 심지어 뭐에서도? 할리우드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아까 영화가 개봉되는 속도만큼 너무 빠르게 실제적인 기후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즉 너무 빨리 일어난다는 건 너무 그 변화가 거대하고 명백해지고 있어서 오히려 할리우드에 있는 기후재난 영화를 없애버리고 있다. 그 노력을 없애버리고 있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엄청 빠르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너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말하고 있다. 뭐 하는 동안? 그것이 여전히 marginal, 주변적인 특징인 것처럼 보이는 동안, 인간의 삶에서. 그래서 그것이라는 건 기후변화고요.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가 아직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게 아니라 주변의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다시 또 주변의 이야기, 주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직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 나랑 멀리 있는 나라나 그런 데 더 일어나는 거지.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아직 아니야. 그런 동안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직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를 나의 이야기로 보지 않아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로 보지 않아요. 주변의 이야기로 보지. 아직 나한테는 아니야. 해당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온도가 상승했을 때 3도 또는 4도 이상, 정말 많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hardly, 거의 뭐뭐 없이란 뜻이죠.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니까 모두겠죠. 누구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고립된 느낌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뭐로부터? 그것의 영향으로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가 3도나 4도 정도 올라가면 엄청난 기후변화죠. 그 정도 딱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주변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기후변화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현실의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에서 그 누구도 고립된, 벗어날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립되지 않은, 즉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영향과 그 영향이랑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고립된 이란 단어의 동의어를 쓰면요. 이렇게 있고, 지금 hardly가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hardly isolate를 한 단어로 쓰면 이 반이어가 되는 거죠. 또 정리를 하면 이런 말이고, and so, 그래서 as climate change expands across the horizon. horizon은 지평선. 지평선을 넘어서 기후변화가 확장되었을 때 그것은 멈출 거예요. 이야기가 되는 것을. 그때부터 이야기가 아니라 뭐다? 현실이다 라는 얘기예요. 기후변화가.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가 여기서 지금 이 시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되는 것을 멈춘다 라는 건 뭐다? 현실이 된다. 기후변화가 곧 리얼리티가 된다라는 거죠.
기후변화가 이제 선을 넘어서 지평선을 넘어서 확장이 다 돼버리면 그래서 expand의 동이어랑 반이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볼까 또는 읽을까? 기후 픽션, 세상에 대한. 근데 그 세상이 뭐냐면 너가 분명하게 창문 밖에서 볼 수 있는 세상. plainly, 분명하게. CD에 목적 없죠? 그래서 목관대가 생략이 됐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너의 창문 밖으로 기후변화가 확장된 그 세상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세상에 대한 기후 픽션을 굳이 너가 읽을 필요가 있니? 기후변화가 이미 너무 확장되면? 아무도 안 본다는 거죠. 이미 내 현실이 기후변화가 일어난 상태인데 너무 확장된 상태인데 누가 클라이메이트 픽션을 보거나 읽겠어요? 아무도 안 볼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라는 단어 반이어는 모호하게 라는 뜻이에요. 둘 다. 여기는 to you가 생략됐고 이미 현실이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가 엄청 너무 확장이 돼버린 현실인데 누가 기후 픽션과 관련된 영화나 책을 보거나 읽겠어요. 아무도 안 읽겠죠. 그래서 딱 지금 당장은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지구온난화를 묘사하는 illustrate, 묘사하다, 설명하다 스토리스를 수식하니까 which are이 생략됐고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 can이 동사. 지금 당장은 글로벌 워밍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제공을 할 수 있다. escapist네요. escape은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다. 진짜 아직은 기후변화가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막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야기가 존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를 하고 그 이야기가 현실 도피적인 기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 도피적인 뭐일지라도 그 기쁨, 현실 도피적인 그 기쁨은 종종 올 수 있을지라도 뭐로 올지라도 호러의 형태로 올지라도 그러니까 현실 도피적인 기쁨이 호러의 형태로 온다는 건 실제로 그 기후변화가 온다는 거죠. 엄청나게 무섭게. 종종 기후변화가 그러니까 매일 오는 건 아니더라도 종종 기후변화가 너무 확장됐는데 싶을 정도로 무섭게 다가올지라도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 이야기, 글로벌 워밍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현실 도피적인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아님이라는 뜻이에요. pretend 가정하다 뭐뭐인 척하다라는 뜻이고 대절을 더 이상 가정할 수 없을 때이겠죠? 기후 고통이 동명사고요. 기후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아직 멀리 있어 라고 근데 가정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만큼 기후적인 고통이 너무 클 때를 말하는 거죠. pretend의 목적어고요. 어떻게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너무 가까이 왔을 때 너무 빠르게 왔을 때 기후 고통이 우리는 멈출 거래요. 이제 그제서야
가정하는 것을 멈추는 거겠죠?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작할 거예요. 가정하는 것을. 그것 내에서. 자, 스탑 뒤에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려면 반드시 동명사만 와야 돼요. 그래서 to pretend는 올 수 없고요. 네, 그랑 다르게 start라는 동사는 pretending도 가능하고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기후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시. 하지만 이제 만약에 매일 기후변화가, 기후적인 고통이 일어나지 않다가 이제 진짜로 매일 기후변화가 나타날 정도로 너무 많이 확장이 되면 더 이상 기후적인 고통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 도피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 도피를 할 수 없다는 건 이제 그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후변화를 이제 이야기야. 그거는 어느 스토리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기후고통에 대해서 가정하는 걸 멈추겠죠? 근데 그 대신에 뭘 시작하는 거예요? 뭘 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기후고통을 겪으면서 그 기후고통 안에서 이제 그 가정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악순환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멀리 있는 이란 단어에 동의어를 쓰겠습니다. 이 문장은 다시 한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정을 할 수 없는 거고, 가정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현실 도피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현실 도피를 할 수 없다는 건 이제 이야기야, 그 기후변화는 이야기야 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을 이제 가정하는 걸 멈추는 것 대신에 이제 뭐 하기 시작한다? 기후 고통이 이제 곧 뭐가 돼요? 우리 현실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현실, 기후 고통 내에서 기후 고통이란 이제 현실 내에서 가정을 하나씩 한다. 사실 계속 악순환이다 라는 얘기를 아까 했고요. 그래서 문장 삽입을 이렇게 두 개 고르게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제 진짜 매일 일상의 현실이 되어버렸을 땐
클라이메이트 픽션, 기후와 관련된 뭐 영화니 이야기니 이런 거는 사실 뭐 된다? 읽는 거죠. 뭐를요? 그것의 의미를요. 이미 현실이 기후 고통이니까요. 네, 이런 글이었고 다음 글 보겠습니다. conventional, 전통적인 메디슨, 여기서 약 아니고요. 의학은 오랫동안 믿어왔대요. 대절이라고, believe의 목적어로 접속사 대절 맞죠? depression, 우울증이라고 하죠. 우울증이 일어난대요. 일으켜진대요. 뭐에 의해서? 원인이 뭐예요? 불균형, imbalance, 불균형. 뭐의 불균형? neurotransmitter, 신경 전달 물질. 뇌에서,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의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전통적인 의학이 믿어왔대요. 그러나 주요한 문제가 있대요. 이 설명에서. 그래서 이 설명이라는 건 앞문장의 대절이고요. 이 대절에 문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왜냐하면 그 뇌에 있는 물질, 신경전달 물질이겠죠? 그 물질의 불균형은 이 주어고 동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뭐가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통의학은 우울증의 원인이 뭘로 본 거예요? 뇌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불균형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원인으로 봤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오히려 결과라는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이 아니라 우울증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그 설명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의학이 갖고 있던 그 설명의 문제가 뭐다?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신경전달 물질이 불균형은 사실 우울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히려 원인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울증은 일으키는 거죠. 오히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했던 표현이죠. lead to, result in, bring about. 다 뒤에 결과가 나오는 표현이죠. 감소를 일으킵니다. 뇌의 물질에서 뭐와 같은?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거죠. 오히려 결과적으로. 뭐가 아니라? 뇌의 물질의 감소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친절히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다시 해주고요. 그러면 우울증의 진짜 원인은 대체 뭐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원인과 결과에서 revise는 수정하다라는 뜻이죠. 수정된 원인과 결과. 이 수정된 원인과 결과는 앞문장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핵심은 뭐다? to reframe, 재구성하는 것이다. 우울증을 뭐의 문제로? 의식의 문제로.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다. 의식의 문제가 원인이야,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더 근본적인 실체다. 뭘 넘어서는? 뇌의 기능을 넘어서는.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가 근본적인 실체, 더 근본적인 실체를 수식하죠.
go beyond는 뭐뭐를 넘어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뇌의 기능을 넘어선다 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뇌의 기능은 아까 말했던 세로토닌인가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거를 잘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의식이 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상태, 의식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깨어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식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실체래요. 그게 오히려 이제 우울증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뇌는 뭐에 불과하다? 뭐뭐에 불과한, no more than an organ,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기관. 의식의 기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의식이 뇌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 좀 어렵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래요. 의식 자체가 아니라면, 여기서 20문제부터 주절에 나오는 주어를 지금 대명사로 받아친 건데, the root cause of depression을 가리켜요. 그래서 root는 근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의식 자체가 아니라면, 뭐뭐 자체에 라고 해석하고, 이 consciousness라는 명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기대명사가. 그래서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자, 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식을 뭐라고 했죠? 의식이 있는 상태는 깨어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거. 이런 이 상태, 단순히 그냥 깨어있고 생각을 하고 주변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울증의 근본 원인인데 아니라고 한다면, 우울증의 그 근본 원인은 뭐다? distortion, 왜곡이다. 뭐에? 의식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의식 상태의 왜곡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왜곡이 뭐냐? 요렇게 말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이제 has lost,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린 의식 상태.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하죠. its sense of self, 자아의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의식 상태. 그게 곧 뭐다? 의식의 왜곡 상태다. 다시 처음부터 말을 하면, 단순히 아까 의식이 있다는, 의식이 있다고 하면 깨어있고 생각하고 주변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 자체가 원인이 아니래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면 우울증은 구체적으로 뭐가 원인이다? 우울증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왜냐면 의식이 있는 상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했으니까,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뭐가 된 게, 왜곡이 된 게 원인이야 라는 거예요. 다들 의식은 있지만 왜곡이 되는 순간
우울증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왜곡됐다는 건 자아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또 우울증은 의식이 원인이 하긴 하지만 의식이 있다는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모두 사실 존재하잖아요. 의식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 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왜곡이 되냐 안 되냐인 거죠. 이게 문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식의 질병, 그러니까 의식에서 문제가 생긴 왜곡이 된 그것은 manifest, 나타냅니다. 그것 자체를. 여기서는 주어와 목적어 같아서 제기대명사를 쓴 거죠. 제기용법, 강조용법이 아니라 아까 어떤 형태로? 우울증의 형태로 그 왜곡된 상태가 나타나진다. 즉 의식의 질병, 의식의 왜곡이 곧 우울증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의식이 병이 든 거죠. 이게 곧 우울증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다. 네. 그래서 우울증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설명하는 글이었고 in other words를 문장 삽입으로 고르게 했습니다. 정리를 적어볼게요. 우울증은 본질적으로 의식의 무질서다. 그러니까 의식의 왜곡이다. 뭐가 아니라 단순히 화학적인 뇌에서의 불균형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3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common account. account에서 설명이란 뜻이고요. 뭐를 설명한대요? 인간의 본성의 흔한 설명은, 공통된 설명은 그 본성이 뭐냐면 대부터 society까지 붙고 인간 본성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의 대명사고 플로트는 떠돌다 라는 뜻입니다. around in society. 사회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인간 본성의 흔한 설명은 동사 일반적으로 혼합된 것이다. 뭐가? 가정, tales, 이야기, 그리고 plain, 순전한, 어리석음. 사실이 아닌 그런 것도 다 섞여서 나타난대요. 인간 본성에 대한 흔한 설명이. 그러나 심리학은 다르다. 심리학이 보통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학문인데 심리학은 그런 흔한 설명과는 다른 거래요. 그럼 심리학은 뭐냐? 그래서 이는 사이콜로지, 심리학이고요. 심리학은 오히려 과학의 분야다. 대부터 people까지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하죠. 과학의 분야. 여기서 devote A to B, A를 B에 전념하다, 바치다 라는 뜻인데 과학은 전념을 당하는 거니까 devote A, A라는 목적어가 지금 주어로 간 형태죠. 수동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devoted 뒤에 뭐가 없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B만 남아있는 상태. 그 뭐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동명사예요. 투부정사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전념하는 과학의 분야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왜 우리가 행동을 하는지, 뭐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대동사고요. 두는 여기서 act를 받아칩니다. 그리고 왜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대로, 왜 그것들을 보는지. 또 대동사겠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렇게 보고 행동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와 같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전념하는 과학의 분야다 라고 보는 거죠. So how and why we act as we do 하나, why we see things as we do 하나, and how we interact with one another 이렇게 하나 아니고요. 핵심 용어는 여기서 뭐다?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는 뭐에 의존하지 않는데요? 의견과 hearsay, 소문에 의존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과학이 아니니까요. 증명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의 관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다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것도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의존하지 않고요. 또는 심지어 고려되는 의견, 심오한 사상가들이 과학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오한 사상가들의 고려된 의견도 전부 의존하지 않는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대신에 뭐에 의존하겠어요? 당연히 과학이니까 증거를 찾겠죠. evidence, 증거를 찾습니다. to부터 끝까지 크게 묶고 뭐뭐 하도록 목적의 의미고요. 그럼 뭐 하도록? make sure, 확실히 뭐뭐 하다. 확실히 대절하도록. 대신 여기 또 문장 끝까지고요. make sure의 목적어죠. 심리학적인 생각은 firmly, 확고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 라는 걸 확실하기 위해서. 기반이 있어. 심리학적인 아이디어는, 생각은 not just, 뭐가 아니라 drive는 이제 도출하다라는 뜻이에요. 도출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나 가정에서 도출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정은 다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서 도출되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기반을 두고 있는,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겠죠.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증거를 막 찾는 게 심리학이다, 과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re based, 수동태죠. 그래도 수동태, 도출이 되는 거니까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해서.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법에 더해서 심리학은 deal with, 뭐뭐를 다룹니다. 뭐를 다루냐면 근본적인 과정과 원칙을 다룬대요. 그 근본적인 과정과 원칙이 뭐냐? that부터 diversity까지 붙고 주격관계대명사가
근본적인 과정과 원칙을 소식합니다. generate,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뭐를?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원칙을 다룬대요. 근데 as가 나왔네요. as는 A뿐만 아니라 B도 B라고 해석하는데 순서가 바뀌죠. B 어쩌고 as A죠. 그러면 그것들인데 공유가 된대요. 그래서 which are이 생략된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those가 가리키는 건 앞에서 나온 process and principles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에 의해서 공유된 과정과 원칙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과정과 원칙을 다룬다. 심리학이 뭐에 더해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접근법에 더해서. 이걸 더 쉽게 말을 하면 결국 심리학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관한 학문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관련된 과정과 원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 의해서 공유되는, 즉 보편성 또 다 다루는 엄청 큰 학문이다. 그게 심지어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현대 심리학이 무엇인지 모두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이 무엇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지 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디즈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왔던 요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법, 그리고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원리, 그리고 보편성을 보여주는 과정과 원리, 이렇게 다 이 세 개를 가리키는 게 디즈가 되겠습니다. 문장 삽입은요, instead 문장을 고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적을게요.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 본성의 이해를 추구하는 과학이다. 추구하다라는 뜻이고요.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